경제 형벌이 그대로다. 아직도 기업인은 죄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말입니다. 경제 형벌 개선 과제 국회 통과 건수 한 건이에요. 한 건. 한 건. 그러면 몇 건이었는데 한 건이냐? 140건이었는데 말입니다. 국회 통과는 한 건만 됐습니다. 이 정도면 기업인을 싫어해도 진짜 너무 싫어한다. 기업을 아주 최악으로 보는 것도 너무 최악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기업이 이렇게 천대를 받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원이 많습니까? 석유가 납니까? 땅이라도 넓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땅도 작고요. 자원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자원은 사람이거든요. 인적 자원. 그런데 그 인적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가 바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핵심 동력을 만들어내는 게 기업이라니까요. 그래서 세계 8위, 10위, 11위 이런 경제권을 가진 경제 대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기업인을 여전히 천대하고 죄인시 취급을 한다는 것은 진짜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국회에 거기에 국가 지도자라는 분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을 더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계속해서 잡돌이를 한다는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기업인들을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형벌이 너무 강하니까 좀 폐지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형벌은. 이런 게 14건이고요. 형량도 좀 조절을 하자. 기업가 정신을 더 키워줘야 될 거 아니야. 30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과태료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것도 81건. 선행정 제재 후에 휴형벌이라는 그런 것도 15건이 전체가 140건이지만 결국 국회 통과 건수는 한 건입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한 건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벤처투자법상 무의결권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가 중소기업부 장관의 주식 명령 처분을 위반했을 경우에 징역이나 벌금 부과를 했거든요. 이거 과태료 처분하는 것으로 개정한 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인은 지금 여전히 죄인이죠. 문재인 정부 때 기업인이 죄인이었다는 건 저는 당연히 인정합니다. 최저임금 올리고 주 52시간제 도입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실제로 실행하고요. 3법 거래안 개정안 만들어내고 그야말로 기업을 적폐 세력 삼아서 그야말로 잡돌이를 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1년이 됐는데도 1년 6개월이 됐는데도 여전히 기업인들은 지금 죄인이라는 것. 이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경제 형벌이 얼마나 과도한지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16개 경제부처 소관 법률 수 301개를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말입니다. 형사처벌 항목이 6,568건입니다. 한 개 법률당 22개의 형벌 규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기업하려고 할까요? 기업하려고 하다가도요. 법 무서워서 이거 기업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중국 보세요. 간첩법 통과시키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 도망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과도한 형벌은요. 결국 기업가 정신을 뭉개버리고요. 기업가 정신이 무너지면 결국 말입니다. 결국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올릴라 치면요. 바로 기업들에게
너무 과도하게 옥죄고 있는 경제 형벌을 이게 순화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기업이 움직입니다. 물론 못된 기업인도 있어요. 심각한 기업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기업인들은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정관진 TV를 보시는 진짜 많은 기업인들이 있거든요. 다 선량한 분들이에요. 예, 열심히 살아서 뭐 기본적인 목적은요. 예,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것. 그래서 가족끼리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것. 이게 1번이겠죠. 거기에 가족엔 직원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러다가 기업이 점점 커지면 그래? 나도 세계 1등 한번 해보지 하면서 도전 정신을 키우는 게 기업이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 이들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인들을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죄인 취급을 하면요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여러분 보세요. 국가 경쟁력 평가 순위도 보면 지금 2023년에 2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2016년 17년에는 29위까지 떨어졌었고요. 2013년 22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국가 경쟁력이. 예,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 보면 진짜 안타깝고요. 특히 말입니다. 세부 지표로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예, 분야별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를 보면요. 64개국 중에 말입니다. 경제 성과는 14위. 굉장히 높습니다. 정부의 효율성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38위입니다. 예, 기업의 효율성 33위고요. 인플라는 16위입니다. 그러나 기업 법 규제 경쟁력은 60위입니다. 60위. 64개국 중에 60위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기업의 상황이 진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이 이게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길을 살려주는 것 이것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결국 말입니다.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기업인을 죄악시하고 기업인을 적폐시하고 기업인을 죄인 취급하는 나라 예, 이것은 진짜 좋지 않습니다. 저는 예, 우리나라가 기업인들을 떠받드는 나라 예,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기업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단순하게 말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차원을 조금 떠나서 말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소비자와 함께하는 것 이런 게 필요하겠죠. 저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벌어질 거라고 보고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인들에 대한 예, 어떤 예,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 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경제 형벌이 과도하면요. 결국 대한민국은 스스로 말입니다. 핵심 동력을 깎아먹는 거예요. 그것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임을 정확히 깨닫고요. 예, 우리의 어떤 예, 유일한 자원인 기업의 어떤 생산성을 도와주는 예, 그런 일들이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